데이터가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플루 트렌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례인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 역학조사 없이도 감기나 독감 같은 검색 빈도만으로 독감의 확산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데이터의 분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블루닷이라고 하는 회사는 중국 정부도 인식하기 전인 2019년 말에 자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이를 알아냈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루닷은 해외 뉴스, 질병 네트워크, 항공 예약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질병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예측 가능하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 결과도 예측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용하다는 철학관에 정치인들이 줄을 선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은 이변으로 기록된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주요 언론이 힐러리 당선에 무게를 둘 때 구글 트렌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던 것이죠. 이 역시 정확도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고 또 알고리즘을 조정하면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만큼 데이터를 많이 가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게 없는 구글 신이라고 불리고 있죠. 요즘 디지털세 논의로 시끄러운 이 가파, 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일컫는데요. 이 친구 4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인 일본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이런 빅테크 기업의 힘은 누가 뭐래도 데이터입니다. 검색 엔진, 플랫폼, SNS, 전자상거래 등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도 이메일로 구글에서 이제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보내줍니다. 내 기억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고 사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나보다도 구글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을 구매할 건지를 예측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 친구가 이걸 살 것 같은데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미리 배송 준비를 하는 거죠. 미리 저기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선이라면 굉장히 솔깃한 부러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활용을 할 텐데 나한테 데이터만 주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면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 있습니다. 자, 바로 공공데이터법입니다. 예컨대 외식 창업을 하시려면 입지에서 이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권 분석을 위해서 숫자를 개는 개수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기도 했죠. 하지만 공공데이터법을 보면 유동인구, 골목 상권 분석, 상권의 배후지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구 정보와 상주 인구, 아파트 단지, 인근 점포 정보, 카드 승인 건수에 기반한 매출 건수까지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대장이나 공간 정보, 교통 카드 정보나 도로 정보 같은 교통 정보, 통계청 정보나 행정안전부의 사업자 등록 정보, 국세청의 세무 정보 등이 결합되면 매우 정확하게 매출액의 예상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국가에서 본래 역할을 위해서 생산 수집한 데이터인데요. 이 본래 목적 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2013년도에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걸 만들 때 저도 조금 참여했는데요.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의 영리적 활용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창업자분들이 이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애초에 이 법은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 당시에는 사실 EU의 PSI 리유즈 디렉티브를 참고해서 만든 건데요. 우리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죠. 주요국보다 시작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은 OECD가 평가하는 정부 백서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개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 중에는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고급 데이터들도 적지 않습니다. 애트리 연구에 따르면 국내 공공정보 민간 활용에 따라서 14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좋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노다지를 캐러 가야 되는 거죠. 서울버스 앱 아시죠? 유주환 군은 고등학생일 때 본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 도착 알림 앱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공공에서 만든 거고요. 예컨대 이 정류장에 814번 버스가 언제 오지? 이걸 알려주는 앱을 만든 거죠. 서울시의 수많은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수집,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API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앱으로 구현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디어만 좋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이 내비게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필수품이 된 내비게이션은 정교한 지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전국 국토를 측량하고 도로를 실사한다는 것은 대기업도 도전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도로 정보나 이정표 정보, 또 가계 정보와 같은 사업자 정보 등이 공공 데이터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내비 김기사,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카카오에 626억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알림장 서비스, 아이들이 준비물을 뭘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려준 앱이죠. 이건 역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것인데요. 당시 카이스트에 다니던 정인모 대표님이 만든 IM스쿨이라고 하는 앱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전국의 12,000여 개의 학교와 2,000여 개의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었죠. 결국 NHN에 100억 원에 매각된 바 있습니다. 또 공공 데이터를 알면 우선 손발이 편해집니다. 창업이 쉬워진다는 얘기겠죠. 모두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모두 컴퍼니는 예전엔 발로 뛰면서 주차장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셌던 것이죠.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를 접하고 나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증권이나 기업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엔톡도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좋은 데이터들을 받아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 정보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로빅도 주택 실거래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 48개 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걸 들으면서 야, 그거 내가 할 걸,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후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가 코비드-19로 우리가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2,000원짜리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약국 앞에 줄을 섰던 기억이 나시죠? 정부는 2020년에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며칠 뒤에 100여 개가 넘는 마스크 알림 서비스가 개발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 백신 알림이 서비스되고 있죠. 이건 역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데요. 실시간으로 어느 병원에 백신이 남아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해서 바로 예약까지 가능한 그런 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업의 기회 동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공 데이터는 국가가 기분 내키면 허락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 데이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공공 데이터 포털의 운영도 강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많은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포털에 가시면 미리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법 이름이랑 포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안 주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데이터법은 애초에 영리적인 이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공공영역에 보면 이건 비영리로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재활용, 영리적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공데이터법의 근거를 두는 전차인데요. 매우 특이하게도 이 법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데이터를 제공해라 라고 하는 조정안만 나오면 공공기관은 반드시 따르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법이 얼마나 데이터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국민내비 김기사, 이 서비스도 국토교통부에 도로 이정표 데이터를 제공받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디에 가서 달라고 해야 하는지 참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 가면 신청할 필요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열려져 있습니다. 또 달라고 하는데도 혹시 안 주는 경우가 있다면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오십시오. 창업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시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희소식을 전하면서 공공데이터법에 대한 소개를 정리할까 합니다. 공공데이터법은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 서비스와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면 안 된다 라는 조문을 2016년에 신설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는 민간에서 만들어서 영업하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I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좋은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공공 앱들과 경쟁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되었죠. 일단 공공 앱은 세금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승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만들어도 공공에서 유사한 앱이 만들면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컨대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더치트라는 서비스, 중고나라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공유해가지고 이 사기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경찰에서 이와 유사한 넷두루미, 사이버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취지는 굉장히 선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더치트의 시장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때문에 공공데이터법을 개정을 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유사한 앱이 민간에서 서비스되고 있다면 공공은 아예 그런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 법조문에 따라서 공공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기상 서비스나 특허 정보 서비스, 관광 안내 서비스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소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서비스를 했다, 그것에게 상도 주고 칭찬하던 그런 앱들이 한순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자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는 것이죠.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2013년 이 법이 처음 생길 때에 비하면 무려 1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지리, 교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소위 알짜 정보들도 영리적 이용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내 거니까 너 쓰지 마, 이런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벗고 나서주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에게는 공공 데이터의 활용이야말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